안녕하세요 여러분, 매드매고입니다. 고질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 어디선가 이 춤추는 고질라나 드롭킥하는 고질라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고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험이 없다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 시절이야말로 근본으로서 여러 고질라 영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아직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쇼와 시리즈의 정리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공포스러운 핵의 상징에서 어린이들의 히어로가 되기까지 쇼와 고지라 시리즈의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죠. 쇼와 시리즈의 분위기 변화는 사실 계획된 것이라기보다 시리즈의 지속을 위해 상황에 맞춰 즉흥적으로 변해온 결과입니다. 쇼와 고지라를 나눌 때 초대를 포함하는지부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식에서는 1954년부터 1975년을 쇼와 시리즈라고 구분하나 저는 여기에 더해 초대와 역습 고지를 쇼와와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만 본 영상에서는 공식을 기준으로 1954년부터 1975년까지를 모두 쇼와 시리즈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1954년에 나온 초대 고지라입니다. 고지라라는 캐릭터의 첫 등장이자 전쟁과 핵에 대한 메타포이죠. 정부가 고지라의 존재를 은폐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점도 당시 시민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동시에 기술 발전과 무기화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는 옥시전 디스트로어에 의해 고지라가 사망하면서 고지라, 즉 전쟁을 끝내는 것은 결국 기술 발전에 의한 더 큰 폭력이라는 것과 그 기술의 개발자가 악용을 막기 위해 기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기하고 스스로 역시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그 더 큰 폭력에 대한 경계까지 놓치지 않은 명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지라의 성공으로 바로 다음 해에 고지라의 역습이 개봉했는데요. 저번 영화가 핵과 기술에 대한 경계를 테마로 잡았다면 이번 영화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더 집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로맨스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죠. 단순하게 보자면 그냥 심파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히 한국 영화계가 심파극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하는 시점에서 보면 아쉬울 수 있으나 55년 당시에는 심파극이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안기라스와 함께 나타난 또 다른 고지라가 도시에서 깽판을 치고 주인공이 희생을 통해 고지라를 빙산에 가두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54년, 55년을 연달아 나온 고지라는 한동안 계보가 끊기고 1956년 하늘의 대개수 라돈과 58년 대개수 바란, 61년에 모스라 등의 바톤을 넘겨주며 이대로 시리즈가 끝나는가 싶었는데요. 그렇게 역습 고지 이후 7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고지라에게 부활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62년작 킹콩 대 고지라입니다. 미국의 대표 괴수 킹콩과 일본의 대표 괴수 고지라의 크로스오버 기획이었는데요. 한국의 여러 유튜브에선 이 킹콩 대 고지라를 저작권 인식이 희박한 당시 토호가 멋대로 만든 영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오히려 미국 측에서 토호에게 협업을 요청한 것이죠. 사실 최초의 계획은 프랑켄슈타인 영화였습니다. 프랑켄슈타인과 무엇인가를 싸우게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존 백이라는 미국의 프로듀서가 프랑켄슈타인 대 킹콩의 형태로 일본의 토호에 가져와 협업을 요청한 것이었죠. 여기에는 토호가 아니라 오히려 존 백 쪽에 살짝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있으나 다루지는 않겠고요. 토호 측에서 프랑켄슈타인은 아시아권 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자사의 캐릭터인 고지라를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하여 전설의 영화 킹콩 대 고지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본래 주역이었던 프랑켄슈타인은 뒷전이 된 게 웃기죠. 이 기회로 고지라는 무려 7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이건 9년의 텀을 가진 쇼와 헤이세이 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고 4년의 텀을 가진 헤이세이 밀레니엄의 거의 2배 가까운 텀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분위기나 기술력이 많이 달라졌죠. 고지라는 완전 딴판인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킹콩과의 데뷔를 위해서인지 파충류스러운 인상이 강해지고 매우 뚱뚱해졌습니다. 역습 고지에서 얼음에 묻힌 고지라는 바다를 표류하다 얼음을 뚫고 등장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때마침 존재가 확인된 8호섬의 수호신 킹콩을 유인해 고지라를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과 미국에서 흥행하였고 아직도 일본에서는 고지라 영화 중 최대 관객을 동원한 영화로 기록되어 있죠. 무려 1962년작인데도요. 당시 극장이 지금처럼 많이 배급되지도 않았고 수용 인원도 적었으며 금액 부담도 컸고 심지어 TV조차 드문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일본에서만 무려 1255만 명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조차 1000만 영화가 잘 안 나오는데 말이죠. 이런 대응행을 맛본 후 토오는 고지라의 캐릭터성과 괴수 배틀물,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괴수물을 초대와 같은 괴수 재난물과 킹고지 같은 괴수 배틀물로 나눈다는 겁니다. 평론에 있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에 괴수물은 대체로 양쪽에서 처맞는다는 슬픈 숙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다뤄보죠.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킹고시의 흥행 이후로 크로스오버에 눈을 뜬 토어는 1964년 자사의 영화 모스라와 고지라를 크로스오버 시켜 모스라 대 고지라를 제작하게 됩니다. 괴수 배틀물로서의 배틀 요소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모스라가 나오는 작품인 만큼 모스라의 알이나 소미인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인간의 탐욕과 자본가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는 영화로서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회자되는 작품이죠. 그리고 64년에 곧바로 또 하나의 영화를 개봉시키는데요. 그것이 바로 3대 괴수 지구 최대의 결전편입니다. 라돈이 크로스오버된과 동시에 고지라와 앙기라스를 이은 고지라 시리즈의 세 번째 오리지널 괴수 킹기도라가 첫 등장한 중요한 영화이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우주인 등이 나오며 쇼와 시리즈의 분위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스라가 킹기도라를 무찌르기 위해 고지라와 라돈을 설득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라돈도 맞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 나왔습니다. 괴수끼리 끼웅끼웅거리며 대화하고 소미인들이 침착하고 냉담한 말투로 번역해주는 이 장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소 아스트랄했죠. 이때부터 세아던이 다음 연도의 괴수 대전쟁에선 아예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지구를 침공하려는 외계인 X성인들도 나오고 킹기도라를 라돈과 함께 격퇴한 고지라가 춤을 추는 장면도 유명하죠. 핵과 기술에 대한 경계와 휴먼 드라마, 자본가의 탐욕을 다루던 시리즈가 3대 괴수편부터 굉장히 빠르게 가벼워짐과 동시에 세계관을 크게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3대 괴수와 대전쟁으로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까지 성공하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후부터 조금씩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고지라, 에비라, 모스라, 남해의 대결2는 초기 기획이 킹콩 영화였다가 고지라로 변경된 탓인지 갑자기 스케일이 매우 작아져 메인 빌런으로 거대 가제인 에비라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제목의 모스라는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탈출선 정도의 역할? 전작만 해도 외계 황금 삼두룡이 빌런으로 나왔는데 매력도 특색도 없는 거대 가제가 메인 빌런에 스토리마저 어설프다 못해 중구난방이었죠. 고지라의 아델편에선 완전히 병맛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 정도로 병맛이니 오히려 재밌어요. 미니라가 어린 만큼 유아물 특유의 병맛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좀 말초적인 웃음을 줍니다. 뇌 비우고 보면 재밌는 영화예요. 이쯤 되니 고지라 시리즈가 힘이 좀 빠졌다고 생각한 걸까요? 토호에선 쇼와 시리즈의 완결편이자 총집편이 될 영화를 기획하는데 그것이 바로 1968년의 괴수총진격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선 괴수들이 괴수랜드라는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시작하는데요. 다시 한번 외계인들, 키라아크 성인들의 조종을 받은 괴수들이 날뛰고 지구인들이 조종을 풀고 하는 많이 본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우주인들이 조종에 풀린 괴수들을 상대하기 위해 평소처럼 킹기도라를 소환했을 때 지구에는 7마리나 되는 괴수들이 모여 있었던 게 문제였죠. 고지라와 1대1로도 엄대엄을 하고 라돈만 합세해도 패퇴하던 킹기도라는 여기서 7대1로 싸우며 그야말로 복날에 개맞듯 처맞고 미니라의 도노프레스에 교살당한다는 굴욕적이고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파이어 드래곤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키라아크 성인들의 UFO를 격추하며 영화는 마무리되는데 이 영화가 성공했기 때문인지 고지라 시리즈의 수명은 조금 더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이 영화가 시기적으로는 마지막이고 다음 영화들은 총진격 이전이라는 설정이라 킹기도라가 살아서 등장하기도 해요. 이후의 영화들은 유독 전작의 장면들을 편집해서 써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음에 나온 1969년작 고지라, 미니라, 가바라, 올 괴수 대진격도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메인 빌런인 가바라도 현재 존재감이 옅고요. 괴롭힘 당하던 아이가 꾸는 꿈이고 꿈에서 얻은 용기로 괴롭힘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은 좋았네요. 71년 개봉한 헤도라편은 사람들이 백골이 되어 녹아내리는 무서운 장면과
클럽에서 약에 취한 것 같은 장면이 나와 아이들이 보기 힘들 것 같으면서 동시에 고지라를 마치 울트라맨이나 가메라 마냥 히어로로 대하는 아이가 나온다는 점이 재밌고요. 영화 자체는 약간 지루한데 메인 빌런인 헤도라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괴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쇼와 시리즈 괴수 중 하나이기도 해요. 고지라를 1대1로 완전 제압까지 갔다는 점에서 쇼와 내에서 손꼽히게 강한 괴수이기도 하죠. 공예 괴수인 만큼 환경 보호의 메시지도 뚜렷했고요. 특히 이 장면이 가장 유명하죠. 참 굉장하죠? 다만 이 장면을 써서 감독이 잘렸다는 정보는 루머입니다. 다른 폭력적인 장면이 문제가 되었지 이 장면은 춤도 추던 고지라에겐 딱히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요. 다음 작인 72년작 고지라 대 가이강에선 또다시 재탕 영상이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바퀴벌레 외계인들이 인간인 척 위장해 고지라 테마파크를 만들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고지라 타워가 또 유명합니다. 타워가 은근히 세요. 고지라와 앙기라스가 이상한 소리로 말풍선을 띄우며 대화하는 장면도 유명하죠. 인간들이 타워를 파괴한 후로는 고지라가 무난히 가이강을 좁히고 총진격 장면을 재탕하며 시간을 벌던 앙기라스를 도와 킹기도라를 박살내서 마무리가 됐죠. 다음 편인 메가로편 역시 재탕 장면이 많이 쓰였는데요. 이번에는 외계인이 아닌 지저에서 살던 히트피아인들이 하도 인류가 핵실험을 해서 지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메가로를 보내 인류를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고지라와 고로 박사가 만들던 로봇 제트 제규어가 함께 맞선다는 평소처럼 심플한 내용이죠. 나중엔 가이강도 불러와서 2대2 배틀을 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재탕이고요. 여기서 대전쟁의 댄싱 고지라와 헤도라 편의 플라잉 고지라를 잇는 드롭킥 고지라라는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그냥 드롭킥도 아니고 꼬리를 질질 끌면서 미사일처럼 날아가는 장면은 지금 봐도 어이가 없죠. 여기서는 두 빌런 모두 살아서 도망치는데 가이강은 고지라 시리즈가 아닌 유성인간 존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편인 메카고지라 편과 메카고지라의 역습편에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빌런 괴수 메카고지라가 나오게 됩니다. 메카고지라 편 역시 시리즈의 마지막을 상정하고 만들어 꽤 퀄리티가 좋아졌는데요. 세계를 불태울 거란 예언이 나오며 고지라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앙기라스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친구인 앙기라스와 싸우냐며 등장인물들은 의문을 가지는데요. 거기에 또 다른 고지라가 나타나며 먼저 나타난 고지라가 가짜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가짜 고지라, 메카 고지라를 막기 위해 수호신인 킹시사를 노래를 불러 깨우고 메카 고지라에게 맞서는데 약합니다. 결국 고지라가 돌아와 2대1로 싸우는데 그래도 메카 고지라는 밀리지 않는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죠. 결국 고지라는 빈사 상태로 쓰러지지만 갑자기 자석 능력을 각성해 메카 고지라를 끌어당겨 니가와 얍세비만 쓰던 메카 고지라를 근접전으로 모가지를 뽑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쇼와 마지막 영화인 75년작 메카 고지라의 역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메카 고지라를 조종하는 사이보그 여성과 인간 주인공 측 남성의 금단의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조종당하는 새로운 괴수 치타노사우루스가 나오기도 하고 메카 고지라의 기믹 묘사가 줄어든 건 아쉽지만 제법 볼만한 영화입니다. 전편에서 근접전에서 머리가 뽑혀서 패배한 메카 고지라가 또 머리가 뽑히니 안에 머리가 또 있고 약점을 보완했다고 의기양양한 건 뭔가 굉장히 쇼와스러운 감성이죠. 결국 사랑을 선택한 사이보그 여성이 메카 고지라를 멈추면서 영화가 끝나고 한동안 유아물로서 오락영화로서 메시지를 상실했던 시리즈는 기술의 발전이 만든 비극과 폭력을 사랑으로 극복한다는 테마의 영화를 마지막으로 쇼와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쇼와 시리즈를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여정이었네요. 사실 두 편으로 나눌까도 싶었는데 꼭 한 편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초반에는 핵에 대한 공포, 기술에 대한 경계, 자본가에 대한 풍자 등 시대적 메시지가 강하게 깔려 있었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며 방향성이 흔들리고 후반부에서는 영화적 완성도는 떨어졌을지언정 오히려 컬트적인 명장면들과 지금 봐도 뛰어난 괴수 디자인들이 돋보이는 그런 독특한 매력을 가진 시리즈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쇼와 후기를 서구권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병맛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트랄랄레로 트랄랄라 취급입니다. 갈수록 유아물에 가까운 오락 영화로 변해가는 흐름도 확실히 보이죠. 초기에는 괴수 재난물에 가까운 성격에서 갈수록 괴수 배틀물로 바뀌어간다는 흐름은 몬스터버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이 흐름은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리즈가 저물어 갔다기보다는 시대가 특촬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0년대 당시엔 첨단 기술이었던 특촬이 영화가 컬러가 되고 화질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조악해 보이며 자연스럽게 어린이 중심의 장르가 되어가는 과정, 그 흐름 자체가 흥미로우면서도 어딘가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시기에 탄생한 다양한 디자인들의 괴수들과 수많은 실험들이 영화사에 남긴 영향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21세기에 와서 보기에는 어색하고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그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는 절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쇼와 시대에 등장한 여러 괴수들 중 어떤 녀석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드매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